당신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최근 반려동물 국내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한 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동물단체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의식에 들어선 말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입양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산다는 선택지를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여전히 개농장으로 불리는 번식장이 존재합니다. 연천에서도 허가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해왔고, 고령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를 하고, 또 화성에서도 또 거기도 허가 번식장이었는데 허가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해왔습니다. 허가 받은 번식장이나 불법 번식장이나 열악한 건 너무나 똑같고요. 단지 정부에 등록을 했다는 거, 나는 이제 번식을 하겠다, 번식업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했다는 거 정도고, 화성 번식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0마리 정도 번식을 하겠다라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1,400마리까지 불어나가지고 합법 번식장과 불법 번식장. 이름만 다를 뿐 열악한 환경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숑 번식장에서 구조를 진행한 네스트. 네스트의 입양 마당에서는 다양한 종과 여러 나이대의 개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번식장은 100마리가 넘었었고요. 저희가 이 비숑 아이들 중성화를 했는데 장기가 다 유착됐어요. 왜냐면 번식업자가 배를 갈라서 빼고 장기 배치를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이 선호하는 견종을 낳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뜬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난 번식장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처참했어요. 사람이라고 치면 정말 저는 거기서 못 살 정도로 너무 환경도 그랬고. 펫샵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번식장에서 태어납니다. 다리가 아파. 일로 아빠 괜찮아? 일로 아빠 괜찮아? 괜찮아? 옳지? 옳지? 괜찮아? 이봐 봐봐. 괜찮지?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번식장이라는 공급도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리고 예쁜 강아지를 얻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리고 예쁘다. 과연 강아지를 분양받는 이유로 충분할까요? 국내 유기동물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 해에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기된 동물들은 어디에서 지내게 될까요? 파주에 위치한 카라 더봄센터. 이곳은 선진형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4살 말로니. 말로니는 보더콜리를 불법적으로 분양하던 의정부 훈련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교배를 하면 안 되는 아이들끼리 교배를 해서 태어나가지고 귀가 선천적으로 안 들려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족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원반 던지기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진 않고요. 더봄센터에서는 사설보호소와 도살장, 번식장, 애니멀 호더 등 여러 장소에서 오게 된 동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루 같은 경우에는 보령 번식장에서 이제 제일 처음 구조됐던 친구인데 번식장 종견으로 쓰였던 친구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번식장 구석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번식업주분이 그냥 얘는 약간 쓸모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구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영양실조에 있었고 굉장히 영양 상태도 나빴어가지고 구조 당시에도 수의사 선생님이 계속 케어를 해주셨어요. 피부 상태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라페인데요. 이 친구는 화성번식장에서 구조됐어요. 화성번식장 아이들 특징은
아이들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개들이 성견임에도 불구하고 2kg대인 친구들이 많고요. 사실 번식장이라는 게 어쨌든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소비를 하기보다는 입양을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70마리 정도의 번식장 개체들을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센터 최대 수용 범위인 250마리를 초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조견의 수는 많고 입양률은 낮아서 보호소의 인력, 공간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 그 원인은 다시 번식장과 펫샵,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로 이어집니다. 일명 펫산업이라고 불리는 번식장과 펫샵 문제,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국내에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EUBS는 동물을 위한 나라, 동물복지국으로 알려진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의 한 펫샵,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용품들과 간식들이 보이네요. 독일의 펫샵은 동물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닌 동물을 위한 먹이, 장난감, 옷 등을 파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펫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보이시나요?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반려동물에게 맞는 간식이 무엇인지 직접 먹여볼 수 있습니다. 펫샵에서 동물을 사고 팔지 않는 독일. 어떤 경로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까요? 독일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전문 브리더가 있습니다. 특정 품종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품종을 관리하는 전문 브리더에게 돈을 주고 분양을 받습니다. We were looking for a breeder for this type of dog. It's an Irish Terrier, so we were looking for a breeder, and then we went to the breeder and talked to him and arranged that we will have a dog. So we had to wait half year, and then we got the dog.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에는 선진형 동물보호소인 티어하임이 있습니다. EUBS는 독일에 있는 500여 곳의 티어하임 중 뮌헨에 위치한 티어하임을 찾았습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뮌헨 티어하임. 이곳에는 현재 강아지와 고양이, 그 외에도 작은 동물들과 야생동물들이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곳 뮌헨 티어하임에서 7년 동안 관리자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만나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his is our Munich animal shelter. It's existing since for, I guess, 60, 70 years at this place here. But it's driven by 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which is very old, almost 200 years old. So we were one of the first animal shelters in Europe. 오늘 티어하임 보호소에서 입양자 2명이 고양이를 입양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티어하임과의 상담을 통해 한 고양이를 알게 된 스테파니 씨. 스테파니 씨는 이 고양이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오늘 티어하임을 찾았습니다. So this is the first time we're coming, so we're going to see whether we find cats which match to us and we match to the cats. 티어하임은 동물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보호자를 초대하고 보호자는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면 티어하임에서는 입양 전 직원들이 미리 가정을 방문해 거주 환경 답사를 진행하는데요. 미리 입양 환경을 파악해 반려동물이 지내기 적합한 환경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 과정들을 모두 통과해야 보호자는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Because when an animal comes to us, we have to take care that they will live good in the future. So that's the reason why it's our job to drive to them at home and look if the home is okay. But
Sometimes people can't even take care of themselves. Or sometimes they are too old and they want a baby dog because we don't want that the animals will live while the people die. And then it's hard for a dog when their owner die and they have to come back to us. So we don't give them to older people. 입양 후 8주에서 12주 사이, 티어하임은 입양 가정을 불시에 방문합니다. 입양된 동물이 해당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이를 바꾸어야 하며 바뀐 것이 없다면 티어하임은 동물을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개보호소를 살펴볼까요? 뮌헨 티어하임에는 총 5개의 개보호소가 있습니다. 작은 개들이 모여있는 곳부터 혼자 생활하고 있는 개들이 있는 곳까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We can open the door because Guta is really nice, isn't he? He can go outside whenever he wants. And so he gets some fresh air and he can see what's happening outside whenever he wants. And we have the possibility to shut down the door when we are cleaning outside, for example. Schatzilein? 이곳은 대형견들이 모여있는 견사입니다. 저기 고기를 썰고 있는 클라라가 보이네요. 클라라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We feed them first. They're dog walkers. They come to walk the dogs, and we give the dogs to them and tell them something about the dog. They will clean up the whole space, the inside, the outside, and in the afternoon there are different things to do. We have to go to the doctor with the dogs. We have to go for walks because we don't have enough dog walkers. Yes, we try to find a home for all the dogs. So there's a lot of phone job things to do, and in the evening we feed them again and then we go home. 티어하임에 있는 개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봉사자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고 모두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습니다. 입양을 가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법으로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dog. It's called Raphael. He was here very long, almost his whole life, and he died only 1 or 2 months ago. We are very sad that he had to spend his whole life at the shelter, and we couldn't find a home for him. We loved him a lot. 국내와 독일의 선진형 보호소를 비교해보면 보호소 하나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와 독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국내에는 반려동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선진형 보호소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특정 품종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구조된 동물의 입양률이 높지 않고 선진형 보호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소들도 모두 수용 가능한 동물 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구조견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는 굉장히 예쁘고 사람한테 성격도 좋고 개들한테도 성격 좋고 이런 친구들을 입양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곳에서는 그런 친구들보다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많아서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은 좀 강아지 친구들이랑도 좀 잘 못 지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도 본인이 한 생명의 세상을 조금 바꿔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은 줄고 구조견의 입양률은 늘어야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 아닐까요?